이번 시간에는 23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처음이심, 다음부터는 꼭, 일단 한번 해보시고, 복습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진도 나올 만큼 복습을 해주시는데, 할만하시면 그냥 복습으로 끝나시는데,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1, 2월 달에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봐주시고, 근데 그것도 좀 어렵다 싶으시다고 하면 11, 12월 달에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진도 나온 만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페이지에 국토계획법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부동산 공법을 함께 보시는데, 나중에 처음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서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개념을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정착물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공법은 토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20개 정도의 부동산 공법 규정이 있는데 아마 오늘도 법을 새로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120개 법률 중에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함께 보시게 되는 게 6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공부하시게 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국토계획법, 가끔 국계법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12문제가 출제되고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법률 규정의 하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계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중개거래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우리가 함께 해오시면서 11월, 12월 한 8주 과정 중에 아마 7주 정도를 국계법에 관한 내용 위주로 수업을 정리해 나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는 5주에 걸쳐 국계법에 관한 내용을 해 놓은 적이 있는데, 국계법을 좀 많이 하는 이유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들 알고 들어오신 경우라면 3, 4월 과정에는 마지막으로 기본서를 돌리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목표하는 것은 3주에 끝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시는 거 보고 3주가 아니라 한 4주 정도에 끝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국계법에 관한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2차 시험은 점수가 좀 안 나오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가능하시다고 하면 1, 2월 달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것, 진도 나온 만큼 한번 미리 보고 들어오시면 국계법과 관련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습은 당연하시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예습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저 국계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12문제 중에 10문제까지는 어떻게든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우리 남양주시의 다산 신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절차, 방식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여기 도정법도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 정도가 출제되게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 이 법의 주요 특징입니다.
다만 3, 4월 과정에는 이 개발법과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건축법, 주택법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정리하고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정법에 관한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 전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리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해 나가시게 된다면 출제되는 7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고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계속 개정되는 내용이지만 그 개정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되는 7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국토계획법 끝나면 얘를 먼저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압축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실 것이 농지와 관련된 공법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지법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2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저 농지법은 최근 15년 사이에 3번 빼고는 출제되는 2문제 중에 하나는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온다고 하면 그 정답 맞춰 나가시고 내가 잘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별 생각 말고 그냥 5번 찍어주시면 둘 중에 하나는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상황 봐서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요약집 할 때는 농지법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농지법에 대해서는 진도 여부는 나중에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20개 법률 중에 6개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실 게 1차 과목에 해당되는 게 민법 그리고 학개론 2과목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차 통과하지 않는다면 2차는 아예 없기 때문에 1차 무조건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과 관련되어서는 중개사법과 그리고 공법, 공시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3개 과목을 시험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40문제, 공법 40문제, 공시세법에서는 합쳐서 40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1, 2차 모두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드리더라도 열심히 해 오시리라 믿고 그리고 아마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11월 달이나 또는 1월 달에 시작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일해도 끝나시면서 이제 어떤 형태의 시험 문제 보더라도 50초 나오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50초 나오셨다고 하면 아주 공부 잘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보면 한 25점 나오시더라도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좀 점수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3월달 시작하고 3월달 모의고사를 보시거나 또는 4월달 모의고사 봤을 때 한 50점 정도 나오셨다고 하면 그냥 그 패턴으로 쭉 공부해 나가시면 그냥 민법에서는 무조건 좋은 점수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학계로는 작년에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까다롭다 했는데 한 해 어려우면 한 해는 좀 쉽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1, 2월 달에 좀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셨을 때 예습이라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예 나는 3월 달에 처음 공부 시작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만 민법, 개론, 공법이 시험에 당락을 좌우하는 좀 중요한 과목에 해당되다 보니 내가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1, 2월 달 동영상 보시면서 이번 주에 진도 나갈 수업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수업장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학습 효과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나중에 합격하는 게 보장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게 복습 위주신데, 만약 1, 2월 달에도 공부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 예습하시면서 공부를 따라오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들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20년 전에 또는 30년 전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우습게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월 달부터는 진도 나가신 만큼 학원에서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내가 좀 적응하기 쉬운 공부할 장소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곳에서 3시간이건 4시간이건 진도 나간 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미인계공 중에 좀 약한 과목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복습해 나가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출제 영역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바로 이번 시간에 봐주실 것이 23페이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봐 나가십니다.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한정된 국토 자원의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각종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 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기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남양시에는 한 20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주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면 예전에 볼 수 없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설인 도로, 학교, 주차장, 병원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충분한 기반설 없이 단순히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상가만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한 생활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설에 대한 설치에 관한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과 저 계획 수립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현재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토지 이용 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는 3가지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란 말을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 광역이라는 것은 넓다고 해서 광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도로시설이나 교통체계가 갖춰졌다고 하면 그것을 광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남양시에는 빨간 버스 다니지 않습니까? 그 빨간 버스는 남양시 내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인접한 구리시까지 운행하게 되는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나 운행되는 체계가 있다고 하면 얘를 광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시에는 지하철 8호선이나 4호선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서울에만 운행하고 있던 지하철을 남양시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와 남양시에 걸쳐 운행하는 지하철 노선으로서 이를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여기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남양 인근에는 가평군이나 양평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을 두게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에는 200개 정도의 도시군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가평군, 그런 도시군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 개발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 줄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 하나,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광역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이라 표현하고 그곳에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며,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다?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계획은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설, 환경, 경관,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계획 내용을 마련하게 되면 그 계획 내용에 따라 실천해 나가는, 집행해 나가는 것을 국토계획법의 기본적인 체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3페이지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정 목적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2절 용어 정의 찾으셨죠. 양가로 1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법 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광역계획권 줄쳐 놓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로 해놓으시고 도시 하나와 군 하나에 수립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는데 워낙 특별하고 유별나기 때문에 특시, 특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특별시부터 시군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한 줄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각각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특별시부터 시군까지 가려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 추천하시고 종합계획 추천하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의 지침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에 특별부터 시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추놓습니다.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한다. 그리고 기억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과거 이 두 번에 걸쳐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하셨다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이 세 가지 계획에 있어서는 그 개념에 관한 사항과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특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가능하셔야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200개 정도의 특광시군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하나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5와 경기도에는 남양시나 구리시나 다양한 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도시 하나와 군 하나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광역은 남양주시 하나 아닙니다. 남양주시와 구리, 남양주시와 서울을 광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끔 지방선거 치러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올 6월 달에도 선거 한번 치르셔야 되는데, 여기 부동산 공법은 국가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령 체계입니다. 일반 국민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익 창출이 법령 테두리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누가 뭘 할 사람 없지만 간혹 큰돈 벌기 위해 밀수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단계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투자를 유치해서 뭔가 해먹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한 3년 전에 지분형 호텔이라 해서 호텔 건축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면 매달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월급처럼 꼬박꼬박 돈 주겠다, 그렇게 투자 유치한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한 3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들 사기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민 개개인의 사익 추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피해와 관련되어서는 국가가 규제 가할 필요 있거든요. 그런 규제의 법률을 특별히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주정차 불가능한 곳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깐 내일 보게 된다면 저 편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내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면 해당 도로교통망은 막혀버리고 사람들이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 끼칠 수 있죠.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갭 투자했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들보다 한 발 빠르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 투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좀 확보하신 상태이고요. 제가 아는 분도 한 3천만 원 들고 시작했는데 3년 만에 한 8억 정도 벌으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 하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편 끼칠 수 있다고 하면 규제 가할 필요 있거든요. 그 규제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부동산 공법이고, 이러한 규제 주체는 국가가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가라고 하면 보통 각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 주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적이고, 여기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경기도지사 뽑는다고 하면 기초선거를 치르시는 겁니까? 광역선거를 치르시는 겁니까? 광역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남양시장을 뽑는다고 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기 기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 요소를 말하게 되는데,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있는데 현재 세종시는 인구가 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면 분구를 지도하게 되는데 아직 세종시는 50만 안 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세종시장 한 분만 계시고 따로 구청장이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라고 하면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남양주보다 인구 작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등을 선거로 왔는데 그게 낭비라 해서 지금은 제주도지사만 선거로 선출하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임명직으로 현재 바꾼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만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건축허가권을 선출된 선거로 뽑힌 사람은 건축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성남에 분당구청장이 있습니다. 그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가끔 비자치구청장 또는 행정구청장이라 표현하는데 기본적인 인허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분당구청장을 보게 되면 우리 남양주의 동사무소장과 마찬가지 기능하시는 분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남양주에는 경기도에는 여러 시군이 경기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고요.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가 서울특별시를 현재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로 모여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 얘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합니다. 저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고 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둘 이상의 시, 군, 구가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그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우리 남양주와 비교하게 되면 남양주는 서울특별시의 75%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치른 평창군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보다 넓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를 구성하는 구가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이란 말을 현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구분하실 것으로서 광역이라는 말 조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와 서울을 운행하게 되는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 교통망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얘를 광역버스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것으로서 도시 하나에 수립하는 것 아니죠. 다만 끝에 도시계획이란 말을 붙여줬지만 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종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인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수립 대상이 서로 별개라는 것 구분하시고 저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군 계획의 한 종류로 설명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잘못된 것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었습니다. 저 도시군을 법에서는 특광시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동이라고 하는 곳에 현재 다산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산 신도시와 관련된 구역 범위가 결정되게 되면 저 다산 신도시를 개발하는 행정청에는 저 다산 신도시 어디에
백화점 등의 상가를 만들 상업용지를 조성할 것이고, 어디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 것이며 어디에는 단독택을 만들 것인지, 어디에 공장 만들 것인지, 저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구역 안에 어디에 뭔가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 한번 설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런 생각 해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새로 이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방이 2 이상이었을 때 방을 어떤 정도로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간구조 배치와 관련된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달리 공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남양시라고 하는 행정관할 구역에는 천마산 등의 여러 가지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쉽게 훼손할 수 없는 산이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좀 전에 평지에 해당된 농경지가 일부 좁은 장소에 확보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에 인구 10만 정도의 평내 우평지구나 또는 진접지구, 별내지구 등을 각각 조성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인구 5만, 1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남양시 행정관할 구역과 관련된 지도 살펴보게 되면 그걸 계획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남양시에는 2030 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만이 더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소를 남양시 어디에 배치해 나갈 것인지 미리 계획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남양시에는 외곽순환도로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제2외곽순환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 제2외곽순환도로가 한 인구 1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저 주변 일대에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시도하게 될 겁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생각할 필요 없으시죠? 미리 아신다고 하면 미리 투자하시면 좋고,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창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할 게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 군 하나를 대상으로 어디에 상업지역을, 어디에 주거지역을, 어디에 공장 만들 수 있는 공업지역을 배치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미리 계획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해당 지역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실제 필요해질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 또는 군 하나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 장기 발전 방향에 따라 개발 시기가 무르 이르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 수도권에서는 도시 하나가 모든 기능을 다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또는 인천의 다양한 도시가 저런 기능들을 상호 연계해서 어디에서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어디에서는 상업공간을 제공하며 어디에서는 일자리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 분담을 2 이상의 특광시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도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서 묶어놓고 이곳에 장기 발전 방향으로 다양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현재 마련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집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가고자 한다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잠실에서 친구 만나고자 한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지나야만 잠실역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여기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한 30분이면 저보다 먼저 잠실에 도착하실 텐데요. 심지어 인천에 사시는 분이 저보다 먼저 강남역에 도착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주거 문제가 되길 겁니다. 좋은 집 많긴 많지만 지나치게 비싸지 않습니까? 대신 서울에서는 일자리나 여러 가지 상업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수도권의 여러 도시에서 서울의 부족한 주거 기능을 분담하여 개발하고자 지정한 것이 수도권이거든요. 그 수도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있다면 걔를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 표현하는데 그 수도권 정비 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지만 그분들은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가 기본적인 공간 구조, 어디에 주거지역 만들고 어디에 상업지역 만들며 공업지역 만들 것인지 도시 하나가 모든 기능을 다 해야 되지만 그게 곤란할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있다면 얘를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반면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저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 서울특별시 하나, 남양시 하나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시에서는 2020년도 또는 2030년도에 인구 100만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현재 인구가 70만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평내 호평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신다더라고요. 그리고 별내지구에도 한 10만, 진접지구에도 한 10만, 그리고 다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곳에도 한 10만 정도가 거주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인구 100만 정도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두 곳, 세 곳 정도의 신도시 개발 사업,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또 한 번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인구 70만일 때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고 하면 그런 신도시 개발 사업 할 필요 없죠. 기존에 도시적으로 시가지로 개발해 놓은 곳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데 그 인구가 넘쳐난다고 하면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인구 70만인데 72, 3만 넘어가게 된다면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 필요하다. 그런 방침에 따라 우선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하는 구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디에 그 사업 해나갈 것인지 방향 잡아주는 곳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진짜 무르기 일었다고 하면 방향만 잡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해야 되죠.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은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이 결정되어 진행 중인 것이고요. 저 다산 신도시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남양시에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2차, 3차 다산 신도시 같은 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러한 사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고 하면 이후에 토지 가격은 그냥 오르긴 오르지만 급등하는 건 아니죠. 대신 저 다산 신도시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논밭 아니었나요? 논밭이었다고 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의 비도시 지역이었을 때인데 그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지역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토지의 가격이 많이 급등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뒤에, 20년 뒤에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열람했을 때 어디에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실제 결정되어 내 앞에서 개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얘는 5년, 10년 뒤에 개발 사업이 어디에 이루어질지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큰돈 벌고자 한다고 하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내 눈앞에 이미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들 아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미래의 일로서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열람하게 된다면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예측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거 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남양시에서 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그거 취소하고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하면 친구분이라도 보내가지고 동영상 촬영하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도 해서 들고 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돈 되는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저 방향이 수립되게 되면 그 방향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상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하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 저침이라면은 상위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길 겁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런 표현들은 모두 맞는 표현이라는 것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박스 바로 밑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얘는 나중에 수업 도중에 해 나가시길 겁니다. 나머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딜 봐주시는가 하면 29페이지를 봐주십니다. 29페이지 찾으셨죠? 제3절 행정계획과의 관계입니다. 1번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보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요. 2번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계획에 부합, 줄만 쳐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말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란 말을 방금 함께 보셨는데 저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겠죠. 그러면 저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 범위가 각각 달라지지 않습니까? 얘가 최상위 계획이고요. 광역도시계획과 비교하게 된다면 얘는 상위 행정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저 하위 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국가계획의 내용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상황을 따지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으로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저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두 방향 잡아주는 것으로서 이번에 남양시장께서 1월 달에 2020년도와 2030년도에 이 남양시 인구 100만 명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비장한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이번에 삼선이라 하시더라고요. 전 1월 달에 저것 발표하셨을 때 이번 6월 달에 또 출마하시면 되실 줄 알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 연임하게 되면 더 이상 선거에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지사를 노려보시는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하는지 비장한 각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은 경기도지사 입후보 하실 거는 뻔할 것 같은데요.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현재 인구 70만인 남양시가 인구 100만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되죠. 지금도 살기 힘들다. 지금도 사람 많아가지고 복잡해 죽겠는데 인구 100만 도시 만들게 된다면 더 복잡해질 거 아니냐. 우리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뭐 비토하는 의견일 수 있지만 100만 명 만들겠다고 하면 이건 좋은 꿈으로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 실천 못한다 할지라도 야단칠 필요 있다 없다. 저 방향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방향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또는 저 방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야단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방향 잡아주고 그런 사안들을 실제 집행할 시기가 이르렀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행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발생하는 것으로서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만 다산 진도 개발 사업이나 학교나 도로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가지는 제도이거든요. 앞서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앞서 세 가지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서로 내용 다르다면 상위 계획을 우선한다고 함께 보셨는데 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일단은 유효합니다. 무효는 아닙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실을 알리고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일단 유효합니다. 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다 할지라도 얘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는 제도이거든요. 다만 저 상위 계획과 그 내용 다르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자는 사실 행정청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으로서 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자인데 기본계획 내용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다고 하면 행정청이 잘못한 것이죠. 저 행정청의 잘못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제도라 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시장이 나한테 부당한 과태료 처분했다고 하면 경기도지사에게 그 과태료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따지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요. 경기도지사가 그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남양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저 구제 받을 때까지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런 취지로 나오면 틀립니다. 이때만큼은 구속력 있는 제도와 구속력 없는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셔서 일단은 무효는 아니다. 일단은 유효하다. 그런 표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 3번까지만 설명하고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차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 이야기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려줬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구속력 차이에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번, 3번에 관한 사항 저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절, 5절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7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을 해 나가실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근데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은 안 되시죠? 하여튼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부터는.